자, 오늘은 제 책에 그 갑자기 욕을 하는 아이가 한 만 5세짜리 남자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 챕터에는 또 만 4살짜리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욕을 배워왔어요. 이렇게 하고 상담이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거의 욕에 대한 거라 같이 묶어서 한번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욕은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리고 욕을 주로 하는 나이가 한 만 3세 이후부터 5세까지 거의 만 한 5세쯤 되면 욕을 막 하면서 무슨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욕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평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게 그 맨 처음에 이상한 소리 그 비속어 들으면 그 매력을 확 느끼죠. 그래서 이게 어떤 평가라는 걸 모르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맨 처음에 도대체 욕을 어떻게 하느냐. 욕은 마치 들은 애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에 의해서 배워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평이한 소리보다 이상한 소리 탁 들으니까 주의가 환기가 되더니 애들이 화들짝 웃고 막 이러면 아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들은 것을 모방하다 보니까 모방하는 가운데 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만세 3세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왕왕 나와요. 여자애보다는 남자가 많이 하지만 여자애도 해요. 요새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자 이랬을 때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한다든지 뭐 호되게 하는 집이 있어요. 또는 엄마가 뭐야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여보 얘가 이런 얘기도 하네. 너 뭐랬어? 뭐라고? 막 이러고 그 희한한 반응하면서 재밌어 하면요. 애들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이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또 어떤 거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욕을 하는 집이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하는 집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걔한테 주목한다든지 이러면 그 주목받고 관심 받으려고 또 이상한 욕을 또 듣고 와서 또 하고 막 이런 케이스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쏙 빠지게 야단하는 것도 옳지 않고 뭐 희한한 반응이라서 뭐 다시 한번 해봐. 너 이리 와봐봐. 그 아까 뭐라 그랬니? 막 이런 식의 희한한 반응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엄마의 관심을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제일로 편한 방법은 약간 무시하는 방법. 무시해야 돼요. 그럼 무시하려면 어떤 일단 아이 컨택만 안 해도 애들이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놀이터에 가서 무슨 이상한 뭔가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물 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애가 야 물 내놔 그랬다고 합시다. 야 물 내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야가 뭐고 물 내놔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는 게 무반응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그랬을 때 너 누구한테 야라고 그러니? 엄마한테 누가 야라고 했어? 네가 안 그러다가 왜 그러니? 이런 얘기 다 필요 없다는 뜻이지. 야 물 내놔 그러면 안 들은 사람 같이 행동하는 거지. 계속 부엌에서 일만 하세요. 그럼 애들이 야야 물레나 하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대꾸가 없으면 이렇게 부엌에서 엄마 얼굴에다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 엄마 나 왔어요 이러죠. 그러면 아까 야 물레나 소리 다 무시하고 아 아들이 들어왔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엄마 물 좀 주세요. 물 줘야죠. 이렇게 하는 약간 무시하는 방법이 가장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들어서 야단을 친다든지 무슨 뭐, 엄마한테 그게 뭐야 엄마가 야야 뭐 이러고 해갖고 엄마 목소리가 더 크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것. 아니면 엄마가 정식으로 엄마는 그런 말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야. 엄마한테 야라 그러면 엄마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말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안 그러다가 얘가 요새 이상해졌어. 도대체 너는 나가서 누구랑 사귀는 거야? 이런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호되게 야단치고 뭐 희한한 반응을 했고 재밌어하는 느낌을 갖게 하면 오히려 관심 받는 쪽으로 더 활용을 하게 된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 책에서 욕에 대한 얘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 위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올바르게 하는 표현으로 알려주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어떤 설명도 없고 알려준 방법도 없으면서 하지 말라 소리만 하는 것도 애로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정확한 말로 이럴 때 엄마 대신 이제 야 대신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죠. 또 한 케이스는 만 4세 된 남자애가 어린이집에서 욕을 배워왔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막 흥분하는 경우인데 어린이집에서 욕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하게 들은 비속어를 어디서 듣고선 이제 큰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대낼 수는 있고 한데 또 이렇게 비속어를 쓰고 욕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애들이 쓰는데 이때 막 너무 크게 반응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 선생님 또 추적한다 그러고 CCTV 다 보자 그러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한테도 너무 큰 반응하는 것은 이제 반발심을 갖게 한다. 근데 이제 솔직히 언어적인 거는 이제 가까운 데서 많이 먼저 듣고 배워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이 엄마는 얘가 어린이집을 안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다니면서 욕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마치 욕의 근원지 같이 느끼지만 대부분의 경우 욕은 사실은 바깥에보다는 집 안에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울 때 이렇게 어떤 욕을 한번 그냥 그렇게 맨날 한 건 아닌데 그냥 뭐라고 확 한 얘기가 애한테는 비수같이 확 꽂히죠. 그 이상한 말 같은 거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 얘기를 되뇌서 엄마 아빠가 너무 난감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용한 평온한 말을 쓰다가 어떤 이상한 말 들어서 오래 각인되는 게 바깥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정 안에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언어 모델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이게 평화시 비평화시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애들 앞에서 싸움은 하지 말자. 물론 싸울 일이 많죠. 그런데 애들 앞에서 싸워서 홧김에 한 얘기들 중에 이런 비속어라든 욕을 애들이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이상한 걸 엄마 입을 통해서 배운 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절대 다 잔 다음에 저기 마당에 나가서 애가 못 듣는 곳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애 다 보는 앞에서 막 밀고 뭐하고 막 이상한 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언어적인 모델에 너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욕이나 비속어가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다는 거를 모르는 채 그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희한하다는 이유로 계속 남의 이목을 끌고 이러는 거야. 어떤 제지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욕쟁이가 되는 거죠. 걔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쳐다보더라. 내가 다 제압했다.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평가처럼 느낀다면 이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걔는 정말 욕이 거의 평상말처럼 돼버렸다. 이거는 사실은 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욕을 맨 처음에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두 번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지도했느냐 그런 거 하지 마가 아니라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죠. 야 물 내놔가 아니라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교사면서 최고의 교사는 루소도 이제 부모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롤 모델로서 부모나 그쵸?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에 그 말이 표준말이나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비속어를 쓰게 되면 애들은 그게 하나의 언어의 모델로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걔도 생각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건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욕을 많이 갑자기 하는 애 또 어린이집 다니면서 배워왔다는 애는 놀이터 나갔다 들어오더니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엄마가 감당하느냐. 그래서 그때를 좋은
그 교육의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알려주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단한 차이로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